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이민자 단체들이 이민국의 시민권 업무 처리 적체 현상 항의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시민권이 지연되면 투표권 행사가 어려워져 종국엔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What do we want? Citizenship. When do we want it? Now. What do we want? 오늘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이민국에 대한 항의 시위. 최근 심한 적체 현상을 보이는 이민국의 시민권 업무 처리를 강하게 규탄하는 자리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뉴욕 이민자 단체들이 함께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수년이 지났고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이민국의 늑장 수속 때문에 시민권과 투표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that is nearly 11% of all immigrants waiting for naturalization for the right to vote right here in our beloved citizen. Is that right? No. This is not okay. No. The federal government must provide emergency support. 이날 시위엔 뉴욕시 정치인들과 뉴욕의 여러 커뮤니티의 이민자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시민권 수속 지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참정권 제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프로그램 다카 수속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October 14th is the deadline to register, and there's only 9 days left. So we really hope that there is actio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because those who have DACA, they are renewing their DACA, but they are also waiting. 한편 작년에만 거의 100만 명이 시민권 신청을 했고 올 7월 30일 기준으로 52만 명이 넘는 시민권 신청자의 수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퀸즈 검찰청과 KCS가 이민자 대상 범죄 예방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검찰청 관계자는 한인 사회의 기승을 부리는 주택, 투자, 이민, 노동 관련 사기에 주의할 것과 신분 문제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주셔서 그걸 앞당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헌법으로 따지면. 어제 플러싱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열린 이민자 대상 범죄 방지 워크숍에선 주택, 투자, 이민,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과 예방 방법이 소개됐고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퀸즈 검찰청 이명재 검사는 최근 스캠 사기와 스마트폰 해킹 범죄, 이민 전문 변호사 사칭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건들, 돈을 또 한번 스캠하는 사건도 있고, 그 노인분들 아파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쪽으로 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얘기하고, 만약에 진짜 벌써 당하신 분들이 오신다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특히 변호사를 만날 땐 공식적인 사무실에서 만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수임료를 지불할 땐 반드시 체크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엔 신분 문제나 언어에 상관없이 검찰청에 도움을 구할 것을 권고하며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유비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Someone's afraid in that situation to come forward. They don't want to go to the police. Why? Because they're worried that the police is going to report them to the feds. Not so. The U visa is a very particular visa. 그 밖에도 워크숍에선 이민 전문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점과 중개 수수료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요구하는 것이 주요 사기 수법이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부통령 후보 TV 토론 결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덕을 보게 됐다는 여론입니다. 어제 승자는 공화당 마이클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팀 케인 상원 의원에 비해 펜스는 침착하게 트럼프 공격을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90분 토론 내내 안정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인 펜스 주지사가
이날의 분명한 승자라며 케인 의원은 계속 발언에 끼어들며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힐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 케인이 토론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내면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기대하지 않았던 덕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펜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론 초반부터 펜스가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다며 긴장한 것 같은 케인과 달리 펜스는 매우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과 설문업체 ORC가 이날 토론 직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펜스 주지사가 팀 케인 상원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응답자의 43%는 케인 의원이 기대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펜스 주지사가 예상보다 잘했다는 평가는 67%에 달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의 접근으로 플로리다주와 인근 4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뉴욕, 뉴저지 일원으로 북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매튜가 미 동부 해안 지역을 따라 북상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일 오전쯤에는 뉴저지 해안가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아직 허리케인의 진로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기상 예측 컴퓨터의 분석에 따르면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상륙해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 뉴햄프셔주 등 동부 해안 지역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튜가 남부 지역 상륙돼 현재보다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튜가 남부 지역 상륙돼 현재보다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4등급의 워낙 강력한 규모이기 때문에 만약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매튜가 접근한 플로리다주와 인근 4개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에 플로리다 선거 유세와 건강보험 홍보 행사 등을 모두 취소하고 연방비상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또 아이티에 상륙한 매튜는 최대 시속 145마일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홍수를 일으키면서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 서민 아파트의 입주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새로운 선발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새 규정은 특히 크레딧 점수나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 기록으로 서민 아파트 입주가 거부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4일 시 주택보존개발국 주택개발공사와 함께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와 서민아파트 입주자 선발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면 개정한 서민아파트 입주자 선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퇴역 군인, 노인, 노숙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서민아파트 입주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크레딧 점수와 건물주와의 분쟁 기록 등으로 입주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규정은 특히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 기록 등으로 인해 서민아파트 입주가 거부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홈리스 쉘터 거주자의 신청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영구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며 재향군인지원법 또는 섹션 8 수혜자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입주 신청자의 소득 조건을 명확히 해 다른 신청자들과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입주 신청자는 선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민아파트 입주자 선발 규정이 변경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뉴저지주가 처음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회사와 민간보험회사가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리드 구시오라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3일 주정부 산하의 오바마 케어의 공공보험 플랜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민간보험사들이 수익 손실을 이유로 연이어 오바마 케어 플랜에서 탈퇴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은 선택권이 줄어들면서도 보험료는 인상되는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회사가 민간보험회사와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꾀하는 방안으로 오바마 케어 시행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 추진했지만 연방의회의 반발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뉴저지주가 처음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보건국, 재정보험국은 뉴저지 퍼블릭 옵션 헬스케어 액트라는 공공보험 상품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뉴저지주에서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오브 뉴저지와 아메리 헬스 등 단 2곳뿐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어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하루 평균 3,000개 가까이 교통 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이 발부되고 있는 교통 위반 티켓은 교통 표지판 무시와 안전벨트 미착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8월까지 뉴욕시경의 교통 위반 티켓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와 엘머스트 관할 110경찰서,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 등에서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은 모두 26,682건으로 이 가운데 교통 표지판 무시는 전체의 약 24%에 해당하는 6,3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위반 항목은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3,28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서별로 보면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는 통표지판 무시,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의 순이었고 엘머스트 일대를 관할하는 110경찰서 역시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교통 표지판 무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8월까지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은 총 70만 1,283개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874개의 티켓이 발부된 셈입니다. 이 중 교통 표지판 무시는 12만 9,694건, 과속이 8만 4,736건, 안전벨트 미착용은 5만 6,543건이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 강력 범죄자 체포 건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력 등 공격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달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집계된 경찰관 대상 공격과 폭행이 총 99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건이 더 늘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시경이 강력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심 검문은 인종차별 논란으로 급감했지만 시경이 강력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검문 등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 경찰관에 대한 범죄자들의 폭력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데르모트 시아 뉴욕시경 작전부국장은 총기 관련 등 각종 강력 범죄자 체포 건수가 늘어나면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은 시경이 범죄 현황을 기록하기 시작하고부터 가장 범죄 발생률이 낮은 달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체 범죄 발생률이 12% 감소한 것입니다. 올해 9개월 동안 강력 범죄는 7만 5,5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 줄었고 특히 살인은 3.7% 감소했습니다. 총력 사건도 785건으로 지난해보다 11.6%가 줄었습니다. 한편 경찰관들의 보디 카메라 사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청소년기에 시작되고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교육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2018년 7월부터 발효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감정과 행동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약 50%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의 정신질환이 청소년기에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은 공립학교 정신건강교육 의무화를 통해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내 집단 따돌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신건강협회 회장인 글렌 리브맨은 정신건강 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는 이와 함께 40년째 알코올, 마약, 담배, 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도 약물 중독, 알코올,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2015년 8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사우스 LA 지역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10대 흑인이 숨지면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PD가 사건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고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에게 사살된 18살 흑인 카넬 스넬 주니어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차 뒤에 숨어 권총을 허리춤에 숨기는 장면이 정확하게 포착됐습니다. LAPD 찰리백 국장은 보통 수사가 끝나기 전까진 사건과 관련한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례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넬 스넬은 지난 1일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멈추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총에 맞고 숨졌으며 사건 이후 경찰이 총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서 흑백 갈등, 인종차별 등의 논란으로 번지며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MBC 아메리카배 자선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지난 3일 TPC 발렌시아 골프 코스에서 열렸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골프 대회는 LAPD 관계자 등 주류 사회를 비롯한 한인사회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가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본 경기 이외에도 장타상, 홀인원, 니어핀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MBC 아메리카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의 모금액은 노숙자와 노인, 불우이웃을 위한 생필품 마련과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걸그룹 하면 늘씬한 몸매와 앳된 얼굴의 소녀들이 떠오르는데요. 일본에서는 평균 몸무게가 76kg인 통통한 걸그룹이 등장하는가 하면 팔순을 넘긴 할머니 걸그룹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패션쇼 행사장.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들의 평균 몸무게는 100kg. 몸집이 커도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패션쇼 못지않게 눈길을 끈 이들은 축하 공연을 펼친 걸그룹 포차입니다. 걸그룹 하면 늘씬하다 못해 깡마른 소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포차는 이름부터가 일본어로 포동포동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신나게 춤을 추며 무대를 즐기는 모습에 관객들도 열띤 호응을 보냅니다. 멤버들의 평균 몸무게는 76kg. 늘씬하지 않아도 아이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살이 빠지면 그룹을 탈퇴해야 한다는 규칙까지 있어 다른 걸그룹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몸매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毎晩うどん3玉を食べて就寝しています. 뮤직비디오에도 멤버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장면은 빠지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른 뒤 무대에서 바로 이른바 먹방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痩せ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か言われた時とかはなんで痩せなきゃいけないんだろうってすごい思ってた時があって 앳된 소녀들로만 구성되는 걸그룹에 도전장을 내민 할머니 걸그룹도 있습니다. 할머니 33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의 이름은 KBG84.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84살이라는 데 착안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여느 걸그룹 못지않은 노래 실력과 군무를 선보여 화제가 됐고 도쿄에서 열린 콘서트가 매진되는 등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東京に行って東京の舞台に上がってああ生まれた甲斐はあったねと思ってもとっても感激しました。 앳된 얼굴과 늘씬한 몸매를 내세우는 걸그룹들에 맞서 자신들만의 개성으로 승부하는 이들의 도전에 응원의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일 서포크 카운티 수도청이 연간 60만 달러에 달하는 체납 수도세를 걷기 위해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을 차압할 수 있는 유치권을 발행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포크 카운티 정부는 빠르면 2018년 초부터 12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차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 수도세 체납자는 매년 3,000에서 4,000명을 기록해 연간 평균 금액은 58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스더 하 재단이 이달 중순 뉴욕과 뉴저지에서 제3회 힐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뉴욕은 14일 오후 7시 롱아일랜드 맨하셋에 있는 놀쇼 병원에서, 뉴저지는 다음 달인 15일 오후 6시 잉글우드 병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15일은 힐링 콘서트에 앞서 오후 1시 정신건강의학 세미나, 오후 3시에는 힐링 세미나도 마련됩니다. 이번 힐링 콘서트는 가수 이상우 씨가 진행하며 노래와 함께 사연을 얘기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며 10년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69세 에드윈 리베라가 3일 체포됐습니다. 리베라는 변호사를 사칭하며 브롱스의 이미그레이션 헐리 뉴스투데이란 이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수천 명에게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맨하탄 신갤러리 신홍규 대표가 작품 경매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신 대표는 지난 5월 소도비 현대 미술의 날 경매에서 조각 작품 구남을 낙찰가 41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 블룸과 루스 블룸은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신 대표가 41만 달러의 작품 경매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허리케인 매튜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이지만 더 화창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허리케인 매튜가 지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간간히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